김수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은 제가 저희 이제 연구단에서 대체적으로 근대 지식과 관련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지식과 관련돼서도 주체에 좀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또 다른 이제 그 연구자들하고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의 여성 잡지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이 근대성과 인문학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단에서 하는 여성 지식 뭐 이런 거랑 연동해서 한번 자료도 보고 그 자료 속에서 그 시기에 여성 지식인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일단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서 급하게 좀 이제 준비하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를 저희 쪽에서도 좀 준비를 했는데 앞에 임성원 선생님께서 PT 자료를 쓰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내고 나서 약간 이제 글을 정리도 할 겸 이래서 이제 PT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더 정리된 PT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1920년대에서 30년대 여성 지식인의 여성 담론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잡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시기에 발간되었던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잡지 안에서도 여성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에 이제 여성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920년대에서 30년대는 시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일제히 지배정책의 기조가 약간 이제 유화적인 문화 통치기, 문화 정치기로 변화했었던 시기라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화적인 국면에서 인쇄 매체들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이나 잡지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경에 들어서면 31년에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일본이 전쟁에 집중을 하면서 이 한국도 전시체제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체제가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사상이나 의식의 통제가 강화되는 시기.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신문 잡지에서는 이중 검열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의 억압적인 식민지 시기였다는 것들도 이제 그 시기를 대변해 주는 뭐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거 이외에도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뭐 문화 등을 경험하고 기존의 것들과 갈등하며 변화들이 또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920년대 초가 이러한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 시기인 것들을 여러 그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근대 지식을 수용하는 지식인들이 증가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이 발간, 확산되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새로운 담론들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고 유통되던 시기도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인과 관련되어서 보면은 신여성이라고 지칭되는 여성 지식인들이 증가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여성 지식인들 중에서도 여성 기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여성 기자들을 주로 생산의 주체이고 또 그 그러니까 담론의 생산 현장 에 있으면서 그것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던 부류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본 발표에서는 이런 신여성이라는 잡지에서의 어떤 이제 신여성 잡지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여성 기자들의 활동 그리고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담론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그다음에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신여성과 관련돼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이 역사학에서는 다른 분야에 보다 훨씬 더 이제 활발하게 연구 주제로 설정이 되는 게 또 이 신여성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여성 연구와 관련되어서도 신여성 담론에 대한 연구들이 또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왜 신여성들이 등장했는가에 대한 어떤 조건, 어떤 배경들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여성 개개인, 우리가 이제 많이 신여성이라고 지칭이 되는 나에서, 김일여, 김명순 이런 인물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기에 여성 잡지라는 매체, 그리고 그 매체에서 담론을 또 생산하고 이게 유통시켰던 여성 기자들에 대한 연구들은 또 그 신여성 연구가 활발화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이번 기회 통해서 그 여성 기자들의 활동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 신여성이라는 잡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자료로서의 성격을 먼저 한번 고찰을 할 텐데요. 이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보기 전에 1920년대에서 30년대 발간된 여성 잡지들의 어떤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에는 한 18개의 여성 잡지가 있었고 1930년대는 15개 정도로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33개 정도가 여성 독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내었던 여성 잡지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발간됐던, 이건 여성 잡지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 시기에 이제 발간되었던 잡지들은 대체적으로 뭐 창간 잡지다, 사모 잡지다 뭐 이렇게도 이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 발간 기간이 되게 짧은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간하자마자 없어진 잡지들, 아니면은 한 3호까지 나오고서 없어진, 이름이 그 이후에 안 나오는 잡지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1920년대 그 통치기가 이제 바뀌면서 의욕적으로 이제 발간을 했다가 운영이라든가 필진을 고르거나 이런 것들,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쉽게 또 이 잡지 발간이 쉽지 않았던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여성 잡지를 표방하면서 나왔던 거는 1906년 가정 잡지라는 건데요. 우선 그 이후에 1920년대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그 발간되었었던 여성 잡지들 를 보면은 뭐 여자계, 신여자, 부인, 신여성, 그다음에 신가정, 여성 이러한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잡지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몇 개월 나오다가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이제 이번 발표에서 주요 자료로 했었던 신여성이라는 잡지는 1923년 9월에 나왔다가 1926년에 잠깐 이제 이렇게 휴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다시 복간이 돼서 34년까지 이렇게 발간되었었던 여성 잡지로서는 꽤 오랫동안 나왔던 잡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잡지인 신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자료로서의 성격들을 한번 고찰을 해보겠는데요. 이 1920년대에서 30년대 이 여성 잡지, 발간된 여성 잡지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표방할 정도인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잡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오랜 기간 발간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통건 71호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923년 9월에 창간이 되고 26년 10월까지 이제 그 거의 매월 월간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여의치 않으면 합본의 형태로 해서 나왔는데요. 1926년 11월에서부터 1930년 12월까지는 약간의 이제 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을 하게 돼서 이제 자체적으로 휴관을 한다.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휴관을 한다라고 표방을 하고서 이 30년 12월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1월에 다시 복간이 되고 34년 6월까지 또 발간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3년에
동아일보사에서 나왔던 신가정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선 여성 잡지로는 경쟁 상대가 없었다라고 뭐 이렇게 지칭이 될 정도의 규모라든가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잡지가 또 이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위상을 볼 수 있는 게 이 중간에 약간의 이제 휴관의 기간, 그러니까 공백기가 있었지만 이 공백기에서도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나오는데 이 별건곤의 여성란을 만들어서 이 신여성의 잡지를 계속 계승한다. 그 뭐 글들이나 아니면 기자들을 초빙해서 그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성을 지니는 여성 잡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라는 잡지가 있고 그다음에 신여성 그리고 별건곤의 여성란 그리고 이후에 이제 31년에 다시 복간되면서 신여성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속성을 지니는 잡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신여성의 어떤 이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 잡지의 형식이라든가 내용면에 있어서 약간 이제 모델이 되었었던 잡지가 또 신여성이었습니다. 이 신여성이 표방했었던 독자층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 잡지를 보았는가 보면 신여성이라는 잡지에서는 일단 이제 여학생을 핵심적인 독자층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다라는 게 창간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일반 부인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해서 독자로 확보하고자 한다라는 것들이 표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신여성이라는 잡지는 어떤 것들을 지향을 했느냐 하면은 여성 교양이라든가 여성을 계몽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계몽적 대중지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여성 잡지의 편집진을 한번 살펴보면은 발행 겸 편집진으로 창간호에서부터 3호까지는 박달성 그리고 그 이후에 방정환 31년 10월 이후로는 차상환이라는 인물이 편집진 겸 이제 발행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개벽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는데 또 이렇게 주력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천도교 청년회의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했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여성이라는 잡지는 개벽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들을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개벽지에 참여했었던 뭐 김기전, 주요섭과 같은 이 필진들도 이 신여성 잡지에 또 이 필자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벽사의 편집국하고 신여성은 이제 공조 체제를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이 신여성이라는 잡지는 어떻게 보면 좀 개벽하고의 좀 약간의 흥망을 같이 했었던 면이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개벽하고의 공조 체제를 이루는 것이 신여성이라는 잡지의 커다란 제 장점으로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개벽의 판매와 유통 체계를 그대로 이제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다른 잡지들보다 안정적인 재정이라든가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아마 신여성이라는 잡지가 많은 독자층 그리고 오랜 기간 발간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잡지의 이제 편제나 구성을 보면 시사적인 거 논설 이외에도 시나 소설 그다음에 독자 논단이라는 것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부수는 이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얼마 정도를 발간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이 잡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성 잡지들이 발간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면은 대체적으로 2,000부를 발간하는 게 통상적이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조금 좀 이렇게 많이 읽혀지고 많이 팔리거나 좀 이제 재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최대로 나왔었던 게 한 4,000부 정도 발행했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한 2,000부 내에서 4,000부 정도를 발행을 했고 이 발행된 잡지들은 거의 이제 편집 후기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거의 다 팔렸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보면 좋습니까? 라는 글들이 이제 거의 매호 편집 후기에 나와 있고 그때 이제 그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절판됐으니까 만약에 보신 분들은 주위에 다른 분들하고 돌려서 봐주면 좋겠다. 아니면은 다시 이 이제 신여성지에 다시 이제 돌려보내주면 우리가 다음 호를 팔 때 조금 더 싸게 뭐 주겠다 뭐 이런 글들이 오는 것을 보면은 많은 이제 독자층을 이제 한번
그 확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독자층이 있었던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여성 잡지는 가격이 있는데요. 1920년대는 한 30전 정도였고 30년대 이제 경쟁지들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좀 가격을 내려서 20전 정도에 팔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면수를 보면은 가장 얇았을 때가 한 30페이지 정도였고 통상적으로는 한 100페이지 좀 안 되는 것으로 발간이 됐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쪽수를 차지하는 게 140면 정도 되는 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여성지와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여성 지식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시기에는 이제 부인 기자라고 지칭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인 기자의 출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인 기자라고 지칭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여성 기자가 출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여성 기자가 출연하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20년 9월에 매일신보라는 신문인데 이건 이제 이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는 신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에 부인 기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공고문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가장이 있는 부인, 그러니까 그 결혼한 부인을 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에 따라서 이각경이라는 인물이 입사를 해서 활동을 하는데 왜 가장이 있는 부인을 그 조건으로 삼았느냐면 이 시기에 이제 이 여성 기자들의 활동의 내용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 여성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 기사를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뭐 이런 기관들을 방문해서 방문 기사를 쓰는 게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남성 기자보다는 여성 기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사라든가 잡지사에서 여성 기자를 필요로 했고 그 얘기는 이제 여성 독자층을 또 확보하기 위한 또 이 신문이나 잡지사의 어떤 이제 이 생각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부인 기자를 채용하고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상업적 이유 그런 얘기는 그만큼 신문이나 잡지를 볼 수 있는 여성 독자층이 또 이렇게 많이 확보되고 있었던 것들을 또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 기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입사를 하게 됐는가, 입사 경로를 보면은 이 매일신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채용한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보다는 추천을 통한 이제 경우가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추천의 이유들을 보면은 뭐 뚝심이 있다라든가 되게 그 상냥하다. 그 다음에 활동적이다. 그리고 글을 잘 쓴다. 뭐 이런 이유들로 해서 추천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 입사했었던 대표적인 여성 기자들로 보면은 허영숙, 최은희, 허정숙, 그 다음에 뭐 황신덕과 같은 기자들이 있는데 허영숙과 최은희 같은 경우는 이광수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이 이제 그 동아일보 와 조선일보에 입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영숙은 이제 이광수의 부인이기도 하고 최은희도 이광수나 허영숙하고 아주 그 절친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동아일보에 입사했었던 그 여성 기자인 허정숙 같은 경우는 허언의 딸이고 그 허언이 아마 동아일보에 추천을 한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황신덕과 같은 경우는 시대일보의 기자였는데 시대일보의 관계자가 워낙 글을 잘 쓰고 활동적이니까 이 황신덕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시대일보에 추천해서 기자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추천을 통한 경우가 많았던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24년 이후에 그 잡지나 신문사에서는 그냥 한 명의 여기자는 채용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관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일점 기자다, 뭐 이렇게 지칭이 되기도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여성 기자를 지칭하는 그 이름들을 보면은 부녀 기자, 부인 기자, 여기자, 그 다음에 화초 기자,
그러니까 뭐 꽃처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형 기자, 뭐 인형처럼 그 잡지사나 뭐 신문사에 있다. 활동은 별로 안 한다. 약간의 이제 조금 이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렇게 지칭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 기자, 다리 기자, 번역 기자, 탁상 기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여성 기자를 지칭하는 용어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월 25원에서 이제 60원 정도 이제 1930년대의 기록에 이거에서 보면은 이렇게 받은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 시기에 이제 보통 여학교의 교원의 평균 임금이 60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좀 이렇게 많은 양의 그 돈을 월급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재직 기간은 한 1년 이내 였던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근무한 기자들이 몇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또 이 월급이 적은 거랑 그다음에 업무의 양이 많았던 것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되게 고된 업무였다라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지칭이 되는데, 이 최은희 조선일보의 기자로 활동했었던 최은희의 회상담을 보면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여 동으로 서로 아는 집 모르는 집으로 장안을 돌아다니고 분주히 다닐 때 사람이 없거나 피하거나 사양하거나 거절당하면 비애를 느낀다. 정오에 신문사에 돌아와 짧은 시간에 긴 기사를 쓰고 다시 3시쯤 나오면 곳곳에 기사 일로 바빠 손톱만치도 쉴 여유가 없었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생활로 인해서 몸에 큰 영향이 있어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병 때문에 제대로 이제 기사를 못 쓰고, 그다음에 잡지 같은 게 신여성 잡지에 보면은 이번 후에는 누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성 기자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뭐 아파서 고향에 내려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주로 그럼 신여성 같은 경우는 개벽지에 있었던 부인 기자가 이 신여성의 이제 그 여성 기자가 담당했었던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의 이제 임무는 대체적으로 이 탐방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라든가 여성기관이나 뭐 이런 단체들을 찾아가서 탐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유명인의 가정집을 방문하는 방문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됐었고요. 잡지나 신문에서는 가정난을 담당하거나 학예면을 담당하는 게 이들의 주요한 업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전문 직종, 그 여성 지식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 의식하고 이제 이렇게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에 대한 아니면 자기 직업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은 여성 사회의 발전이나 진보를 도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성 계몽이나 자각을 주요한 임무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성 그 기자 자신도 그렇고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여성 기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같았음을 이제 기록 곳곳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신여성이라는 잡지의 여성 기자들의 이제 활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신여성에 참여했었던 여성 기자들은 크게 이제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허정숙, 박경식, 김원주, 송계월, 장덕조, 그 다음에 이선희 와 같은 인물들이 이 신여성의 여성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정숙 같은 경우는 1925년 8월에서부터 1926년 1월에 이 여성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1925년 1월에서부터 6월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해서 이제 여성 기자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25년 5월에 그 사회주의 운동 사건과 관련돼서 약간의 이제 그 취조도 받고 막 이러면서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25년 8월에 다시 신여성이라는 잡지의 여성 기자로 아마 취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정숙은 이 그 신여성이라는 잡지에 여러 이제 다른 이름 필명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허정숙, 정숙, 정숙, 스카이, 수가이, 뭐
SKY, 칠보산인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제 그 여러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느냐면 일단 이제 일제 검연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싶은 이런 것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허정숙 같은 경우는 신여성이라는 잡지에 이를 발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호에 한 3-4개의 글을 실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모두 다 자기의 허정숙의 이름으로 실는 거는 약간 민망하기도 하니까 뭐 권두원에는 허를 쓰고 다른 번역의 글에서는 뭐 스카이 뭐 이렇게 쓰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시사적인 거 뭐 이런 글들을 쓸 때는 본인의 이름을 쓰거나 뭐 아니면 다른 필명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정숙 같은 경우는 그 사회주의 운동가로도 유명을 하는데, 그래서 조선 여성 동호회를 조직을 하거나 근우회를 활동한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정숙이 그만두고 나서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가 박경식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신여성의 여성 기자로 들어옵니다. 이 박경식은 경식, PKS, KS생, P생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필명을 이제 써서 이 글을 많이 실었는데요. 주로 이제 소설가로 또 활동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개벽의 부인 기자로 활동했었던, 아마도 허정숙이 퇴사를 하고 나서 그 자리를 아마 이제 이 개벽이라는 잡지에서 여성 기자로 활동했었던 박경식을 데리고 와서 활동을 했었던.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박경식 같은 경우는 개벽에도 글을 이제 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경식도 근우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비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원주라는 그 1931년에 다시 복관이 되면서 김원주가 여성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김원주는 1920년대 초반에 활동했었던 우리가 신여성 1세대라고 얘기하는 김일엽하고는 이름만 같은 인물인데, 이 사람은 한 3개월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낙 월급이 좀 박해서 그 바로 매일신보사로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는 매일신보사로 내가 이직을 한다, 막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랜 기간 활동했었던 여성 기자로 송계월이 있는데, 이 송계월은 1931년 4월에 입사해서 32년 5월까지 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막 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휴직을 하고 그다음에 32년 10월에 다시 들어와서 33년 4월까지 활동을 하는, 그래서 아마 신여성 잡지사에 있어서는 가장 오랜 동안 활동을 했었던 여성 기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명은 송적성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송계월 같은 경우는 광주 학생의거 일어난 이후에 서울에서도 여학생 만세 사건을 주도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징역 6개월형을 1930년대 초반에 받았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우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장덕조라는 여성 기자가 있는데, 이분도 그 개벽의 부인 기자로 활동했었던, 그리고 이제 소설가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여성의 그 기자로 있었던 사람이 이선희, 근데 이제 소설가로 좀 유명을 하고, 이 사람도 필명이 이순희, RHS 뭐 이렇게 쓰여지는 기자였습니다. 이 신여성에서 여성 기자들의 활동의 영역 아니면 범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허정숙한테서 이제 많이 드러나는데요. 다른 신문이나 잡지사에서보다 여성 기자의 어떤 참여가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편집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이제 꼭지들을 구성을 하고 기획의 내용들을 구성을 하는데 좀 이렇게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허정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신여성 잡지를 이렇게 여성 기자로 있었을 때 편집의 책임도 맡았고 편집을 직접 하고 인쇄, 교정을 하고 뭐 심지어 이제 번역을 하는 것까지 나타날 정도로 내가 그 신여성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두원의 글들을 허정숙이 많이 썼고요. 논설, 번역의 글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잡지사나 신문사에서보다 여성 기자가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말을 좀 반영할 수 있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20년대에서 30년대 이 여성 기자들의 여성 담론 내용이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권익 향상 등을 지향하는 어떤 여성 해방 의식의 담론을 생산하는 생산자라는 임무들을 좀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매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유통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20년대 여성 기자들의 여성 해방 의식과 관련되어서 한번 이제 그 글을 보면은 우리 때는 가정에 파묻힌 여성들을 사회에 끌어내다가 계몽하는 일이라든지 여성 단체의 결성, 여성과 관계 있는 기관의 탐방을 다방면으로 뛰어다녔다라는 이런 이제 채은이의 그 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계몽을 해야겠다라는 의식들이 엄청 강했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정숙의 여성 담론을 이제 한번 그 신여성 잡지의 기자들의 담론의 내용을 한번 쫓아가 볼 텐데요. 우선 허정숙의 여성 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정숙의 여성 담론의 출발은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명제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한 개인이고 인간이다. 근데 이건 이제 이 시기 20년대 초에 신여성 나혜석이나 김일엽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주장의 내용인데 여기 이제 더 나가서 여성 독립의 이제 핵심은 경제적 독립이다라는 것까지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 사회에서 여성에게 직업은 남성의 전제로부터 합법적으로 벗어나고 남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살아가기 위해 생활 경제를 윤택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게 이 허정숙의 여성 담론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들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은 사회적인 어떤 구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식적인 측면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회사원 등도 남자만 뽑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이 어쩌다가 은행이나 회사원이 되면 지극히 희한하게 보고 또한 관리로 진출하는 것은 어려워 다만 공립 학교에 교원이 약간 있을 뿐인데 이 역시 특수한 여자만이 가능하다. 뭐 이러한 글들 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성 스스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단체적인 거, 조직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조직들은 또 연대를 해야지만 여성들이 그 이전 시기의 여성들보다 훨씬 나은 삶,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여성지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었던 송계월의 여성 담론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30년대 이제 활동했었던 송계월 같은 경우는 주로 신여성지에서 기획 자담회 등을 통해서 여성 의식을 이제 표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 의식이나 남성 평등 의식 그리고 올바른 남성상을 꾀해보고자 이제 노력을 했었던 여성 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을 바라보는 작업이라든가 남성이 바라는 여성 다시 보기 등의 이제 방식으로 이제 이 여성 담론을 이제 끌어내고 있는데요. 이 1931년 12월호에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잡지 내용에 내가 이상으로 하는 남편이라는 이제 기획고를 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송계월이 기획해서 이제 그 추진이 된 건데요. 이때 이제 자담회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여했었던 여성 그 전문인들, 지식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평상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관심 있었던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걸 송계월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상적 남편은 어떤 사람을 이상적 남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남성들에게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의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남편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어야 됩니까라고 이제 여성 스스로에게도 뭐 괜찮은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라든가 아니면 이제 남성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여성 어떤 사람들이 이상적인 여성상입니까?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말들을 한번 해주시지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포맷이었는데 이 시기 이제 송개월 같은 경우는 반대로 했다는 거죠. 아예 여성이 남성에게 바라는 것, 그래서 아예 남성을 이제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들이 이 송개월에게 보여지는 좀 이제 담론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그 담론 안에 포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건적 관습을 철폐해야 된다는 거, 의식적인 측면들, 그리고 집단적 운동을 해야 된다는 아까 봤던 허정숙하고 비슷한 논지로 이 이제 담론들의 내용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선희의 활동을 살펴보면은 이 시기가 이제 33년인데 30년대 중후반으로 여성 담론의 내용은 이 전체적으로 현모양처라든가 이상적인 가정생활이라든가 합리적 가족 운영, 뭐 신가정론으로 여성 담론의 또 한 진영 이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30년대 중후반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여성도 독자들에게 가정생활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글이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의식적인 측면들의 기사들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희 같은 경우 뭐 좋은 자녀를 기릅시다 뭐 이러한 글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주로 현모 양처의 담론에 좀 포섭될 수 있는 기사들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 기자들의 이제 역할을 통해서 담론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남성 지식인들이 형성해 놓고자 했었던 담론의 내용들을 비판하는 거, 역으로 보는 거 이러한 역할들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남성 지식인들 같은 경우 핵심으로 삼았던 여성 담론의 내용은 남성과 대화가 가능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봉사하는 부인 사항을 제시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여성의 허영이라든가 사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제 비난의 내용들 이제 그 남성 지식인들이 구성했었던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이 그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담론을 좀 다시 역으로 다시 보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기사의 내용으로 아니면 자담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934년에 신여성이 이제 폐간이 되는데 이 폐간된 이후에 여성 잡지는 신가정이나 여성만이 발간되는 정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상 아니면 여성 담론의 변화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게 이 시기에 또 일제의 지배 정책의 성격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오면 일제 가 검열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사상을 통제한다든가 뭐 의식을 통제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 강화되어서 약간은 이제 의식 특히 이제 여성 담론이나 여성 의식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그게 여성 잡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들어오면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간되는 잡지가 여성 잡지들뿐만 아니라 다른 잡지들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기자들이 이제 이 시기에 들어오면 이제 잡지가 이제 몇 개 안 남아 있으니까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역할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30년대 중후반 이후로 이제 여성 기자들은 주로 이 문학가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여성 소설가 뭐 이 시인 그래서 노천명, 최정희와 같은 인물들이 이 시기에 또 활동했었던 여성 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30년대 그 후반으로 갈수록 여성 담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또 그 내용이 현모양처라든가 훨씬 또 나아가서 궁극의 어머니를 강조하는 식으로 여성 담론의 내용이 보수화되는 것들이 여성 기자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나타났었던 이제 밝힐 수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